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시죠.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슈퍼 갑질 논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자녀 취업 청탁,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이렇게 좀 냉소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무조건 그건 잘못된 일이고요. 저희 당이든 새누리당 의원이든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번 지금 윤은덕 의원 곧바로 사과를 하고 또 문재인 대표가 윤리위에서 조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여론이라든가 흐름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거는 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은덕 의원 본인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듯이 분명히 잘못된 행위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더 솔선수범해야 될 국회의원이 이런 행태를 한 거는 뭐 잘못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 어떤 그 사회 지도층의 권력 행사를 근본적으로 법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사실 지난번에 통과된 김영란법 원안에 있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적용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 김영란법의 그 내용은 그 부정 청탁을 금지시키고 또 금품 향응을 주고받고 하는 걸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해 충돌을 금지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어쩌면 정치인들한테 또는 권력층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이해 충돌 방지가 정무위 차원에서 빠져 누락된 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이점에 말씀을 좀 드리면 김영란법이 하고자 하는 건 권력층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상을 고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권력층 이들의 타겟을 삼아서 특정해서 했으면 될 일인데 예. 무한정 범위를 넓히면서 정작 중요한 이해 충돌을 누락시킨 건 근본적으로 통과시킨 김영란법의 결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정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 좀 이런 이해 충돌 김영란법 어떤 형태로 좀 고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락되어 있는 이해 충돌 금지시키는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요.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하면 저는 간명하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범위도 막 무한정 넓히다 보니까 무슨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 농축산업 사업자 하시는 분들 앞에서 농축산물은 배제시키겠다라는 시화적인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엉망진창유도기법이 되는 겁니다. 법도 무력화되고요. 그래서 저는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대상에서 한정을 삼고 그리고 지금 누락되어 있는 이해 충돌 조항을 빨리 보충을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의원님 사실 이게 지금 아직 시행도 안 해본 법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란법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범위를 망라적으로 해서 실효성도 없는 허수아비 법이 되거나 무력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 경찰 국가와 또는 표적 수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된다 이 법이 통과될 때 문제가 많다는 건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눈치 보느라고 그냥 통과됐던 것이거든요. 당시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법사위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법을 여론 때문에 그날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일단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수정 보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함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다음에 하자는 건, 그러면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건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예. 이미 결함을 인지했고 수동 보완해야 됐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루빨리 시행 전에 고쳐야지요. 지금 현재 김영란법 관련해서 변호사협회에서 위헌 심판을 청구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김영란법, 현재의 김영란법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위헌입니다. 위헌이다. 네, 위헌입니다. 우선 그 언론 당초에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던 입법인데 이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갑자기 민간법원 서울대가 들어가니까 사립학교정자, 또 KBS가 들어가니까 MBC나 일반 민영 방송이나 일반 인터넷 일반 사설 그런 방송도 넣자. 네. 그렇게 해서 무언지각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언지각에 대한 위헌성이 있고요. 예. 또 부정청탁이나 또는 금품 수수에 매우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은 지금까지 범죄가 안 됐던 것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라는 계제를 받는 것이거든요. 예. 당연히 죄형법정주의나 법치주의에 따르면 명확하게 그리고 최소한으로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되는데 법률가인 제가 봐도 너무나 뭐가 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일반 국민들은 더더구나 더 모르죠. 그러면 국민들께서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위원장님은 현재 이제 변호사 신분이시기도 한데 변호사 이번 자격증이 있지 뭐 변호사 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번 취업 청탁 논란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의 통로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실제로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반적 현상인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인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로스쿨을 저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로스쿨을 도입한 건 사법시험이 과거 시험식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말하자면 선발제도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 경쟁력이나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법률 서비스를 고품질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들을 양성하려면 예. 과거식 그런 선발제도가 아닌 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가 17대 때 이제 후반기 법사위 간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법사위원 대부분이 로스쿨 문제 때문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이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예. 그 사법시험을 빨리 폐지를 해야지 그냥 병존하게 되면 로스쿨도 실패로 된다는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과연 로스쿨이 부족한 점이 뭐고 사법시험을 병존하는 것이 맞냐 안 맞느냐는 아주 치열한 신중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